프리미엄 면접 채널 알렉상무입니다. 자, 많은 지원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직무도 잘 맞고 실무 면접도 통과했는데 왜 항상 임원 면접에서 떨어질까요? 또는 답변도 나름 잘 했는데 왜 임원 면접에서 떨어질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맞춤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실무 면접까지는 문제없이 통과합니다. 경력도 괜찮고 직무 경험도 잘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원 면접에서 탈락하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대부분 여기서 이제 점수가 깎여서 확신을 못 주는데 바로 이 약점 질문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 임원 면접관이 싫어하는 5대 약점, 이것 때문에 다 탈락한다라는 주제로 한번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이게 워낙 중요한 탈락 사유여서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더 확실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원 면접에서는 반드시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자, 왜 이직하려고 합니까? 자, 왜 퇴사하셨나요? 공백기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학점이 왜 낮은가요? 또 졸업이 왜 늦어졌나요? 또는 전공 또는 직무가 잘 맞지 않는데 왜 지원했습니까? 등의 이런 여러 약점 질문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거 정말 잘 답변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실무 면접은 용서가 있지만 임원 면접은 용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임원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 한 명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실무 면접에서는 실수를 해도 두서없이 말해도 구조적인 답변이 아니더라도 그 직무 경험이 어느 정도 맞으면 2배수, 3배수, 5배수 이렇게 올려서 임원들이 결정하세요라고 위로 올립니다. 자, 이 약점 질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임원 면접관들이 이 지원자를 채용해도 조직에 리스크가 없는가, 이거 하나입니다. 자, 이 약점 질문 답변에서 지원자의 조직 적합성과 인성이 거의 다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직무가 잘 맞아도 약점 질문 답변이 비합리적이거나 타당성이 없으면 확신이 안 들어서 안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떤 답변들이 점수를 깎여서 확신을 못 주는 그런 약점 답변인지 5가지 대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왜 이직하려고 합니까? 이 이직사유 질문입니다. 자, 많은 지원자들이 이 질문에 너무 솔직하게만 답변합니다. 자, 예를 들면 경영이 악화되어 이제 구조조정 여파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 또는 경영이 안 좋아져 연봉이 동결되었다, 또 야근을 너무 많이 하는 구조이다,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 등등 이제 이런 각양각색의 답변을 합니다. 자, 이 답변을 들으면 임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 불만이 많은 사람인가? 자, 우리 회사에서도 또 비슷한 이유로 또 나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이직 사유 질문은 부정적 사유나 불만 중심으로 설명하면 절대 뽑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직무에서 더 넓고 깊은 업무로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퇴사 사유 질문입니다. 특히 공백기가 있는 경우에 임원들은 이거 반드시 필수 질문으로 묻습니다. 자, 왜 퇴사하셨나요? 이렇게 물어요. 자, 이 질문에서도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회사 전망이 안 좋아져서 나왔다. 또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나왔다. 또 재밌는 이유는 최근 결혼한 신혼 부부인데 지방 발령이 나서 이제 주말 부부를 하게 되어서 좀 더 큰 그 조직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너무 솔직한 답변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이제 이때 제가 입을 틀어막고 싶다고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묻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위험합니다. 자, 이 답변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임원 입장에서는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든 떠나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퇴사 사유도 답변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퇴사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무를 넓히는 그 커리어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말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공백기 질문입니다. 자, 공백기는 임원 면접에서 생각보다 매우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지원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조금 쉬면서 재충전했습니다. 그동안 쉬었다는 이런 솔직한 답변은 사실 위험합니다. 자, 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한 것이 없는 건가?
자, 그래서 공백기 질문은 준비 과정과 성장 이야기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 같은 공백기라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네 번째는 학점 질문입니다. 자, 학점이 낮은 경우인데요. 학점이 낮은데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 솔직히 대학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게 사실입니다. 또는 뭐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답변은 솔직하지만 면접에서는 좋은 답변이 아닙니다. 자, 성실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고, 자, 그래서 학점 질문은 단순히 해명이 아니라 이후 성장 과정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또 이제 학점과 세트로 자주 나오는 약점 질문으로는 이제 졸업이 늦어진 이유입니다. 자, 왜 대학을 오래 다니셨습니까? 자, 이 질문에서도 많은 지원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군대 다녀오고 사회 경험을 쌓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취업 준비를 지속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자, 이 답변 역시 너무 솔직하지만 면접에서는 좋지 않은 답변입니다. 자, 시간 관리가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그 직무 관련 경험이나 이제 전문 자격증 공부 등으로 방향을 맞춰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전공이 직무와 맞지 않은데 괜찮습니까? 뭐 관련 자격증이 없는데 문제 없나요? 이 질문입니다. 자, 이 약점 질문에서도 많은 지원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공이 사실 저의 적성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또는 자격증은 아직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자, 이 답변을 들으면 임원들은 직무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지원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에서도 이제 직무 준비 과정과 관심도, 관련 교육 실습,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원 면접에서는 능력보다 리스크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 질문이 나오면 특히 조심해야 해요. 자, 그래서 이 질문들의 핵심은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자, 바로 그 답변 구조 하나 때문에 합격과 탈락이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영상에서는 이제 원리와 방향을 이제 설명드렸지만, 그 실제 면접에서는 이제 본인의 이력에 맞는 답변 구조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약점 질문은 사람마다 답변 전략이 모두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께 제가 1:1 맞춤 컨설팅 해주면서 본인 상황을 전부 듣고, 임원들이 듣기에 타당한 답변을 제가 직접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약점 질문은 여러분들 혼자 생각으로 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 약점 답변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답변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제 컨설팅을 미리 신청해서 저에게 받아보시고 합격률을 확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도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